AI 가상인간, 글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등 우리의 일상에 녹아든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물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의 전창배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화영 아나운서, 네. 혹시 챗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요즘 뭐 온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 전화 대신 문자나 음성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로봇, 네. 한마디로 채팅 로봇이다. 그렇죠. 그래서 챗봇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진짜 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챗봇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한 만큼 윤리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국제인공지능엔 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제인공지능앤윤리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국제인공지능의 윤리협회는요.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진정 인간에게 또 인류에게 편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함께 강조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봤을 때 흔치 않은 단체거든요. 진짜 인간과 인류에게 네. 편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려면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가 조화롭게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산학연구원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주체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협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에 대한 진흥과 발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검인증 사업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교육 사업, AI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교육 사업은 이제 AI 기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윤리 교육을 동시에 조화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윤리 교육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교사, 공무원, 소비자,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다 AI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AI 거버넌스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지원하고 또 이제 장려하는, 진흥하는 네네. 그런 법과 제도를 개발하고 또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보통 실생활에 와서 인공지능의 윤리가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이제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부작용 엮이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예.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 엮이는 위험성 문제들을 미리 우리가 대응하고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는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안전 장치가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윤리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뭐 챗봇 중에 하나가 약간 대답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네네. 윤리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당시 개발했던 회사에서 사과도 하고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개발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기보다요. 이게 예.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에서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에 기반이 된 데이터들이 완전 무결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류도 있고 네. 편향돼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정제하거나 걸러내거나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학습시킬 경우에는 편향된 결과나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네네.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하. 그래서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기술이나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편향의 오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의 정보를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점점 더 자기 확신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나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죠.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AI 알고리즘을 사실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사용자들을 많이 잡아놓는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네. 플랫폼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용자의 개인 취향이나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잘 볼만한 또 재밌어 할 만한 컨텐츠를 네.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컨텐츠들만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그런 편향이 없도록 또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이제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도 기업들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업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그러한 컨텐츠들을 좀 골고루 소비하려고 하는, 네, 또 골고루 선택해서 보려고 하는, 소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윤리를 앞세우다가 이게 기술 발전을 좀 늦추는 건 아닌지, 이게 마치 또 규제 장벽처럼 작용을 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매우 큰 오해인데요.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인공지능 윤리가 있어야만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요.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여타 다른 기술들보다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막대하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는 그 이면에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 문제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가 인공지능 기술에 이렇게 안전장치로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 AI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AI 윤리는요, AI 기술을 규제하고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AI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시장도 확대하고 산업도 성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이제 더욱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 뭐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 네. 뭐 100일장에서 AI가 지은 시가 뭐 우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보면서 사실은 뭐 그냥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요만큼 다 따와가지고 그냥 짜집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좀 맞았는데 예. 최근에는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학습과 또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글과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소설이나 시를 써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써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미지를 만들어봐라 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이미지들이 이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 생성 AI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알고리즘이 더 들어갑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네. AI가 이미지를 일부러 망가뜨린 다음에 예. 이 이미지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수하게 많은 이제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어떤 이미지를 그려달라 하면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멋진 그런 예술품과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야, 반고흐하고 비슷한 그림 좀 그려줘.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 고흐 작품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이거 위작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명확한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사실 이 생성 AI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컨텐츠들, 글이나 이미지들이 저작권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생성 AI에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한 그 사람도 사용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생성 AI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어낸 사람도 저작권자가 될 수가 있고 네. 생성 AI의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명확한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두르러 가지고 규정을 만들고 제도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챗 GPT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올 가을 뭐가 유행할지 한번 전망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패션 리포트를 하나 좀 학교 숙제인데 써줘 하면은 그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이게 AI가 다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이 챗GPT가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음.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질문을 전문적인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대답을 굉장히 잘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챗GPT를 이용해서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음. 레포터를 대신 작성한다거나 논문을 대신 작성한다거나 이런데 활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지금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도 뭐 IT 기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장력이 많이 떨어져 그렇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AI를 너무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레포터나 논문이나 보고서를 써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청소년들 문해력, 문장력이 조금 더 저해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AI와 인간을 구분짓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문제거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실 최근에 가상인간은 AI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해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고 있죠. 광고나 상품을 판매할 때 가상인간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리지 않으면 이게 소비자 기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 아니면 네. 돌아가신 분들을 요즘에 그렇죠. 이제 가상인간으로 자꾸 살려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 아. 가상인간으로 이제 살려내고 구현할 경우에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가상인간을 활용하려는 개발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좀 잘 지켜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간 사회와 어떻게 공존을 하려면 이게 분명히 저희가 사전 준비가 좀 단단하게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요.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하나의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실천을 해야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 민간이 모두 모여서 노력을 해야 이제 해결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에서는 AI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아직 AI 윤리가 이제 왜 중요한지 또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자나 기업인뿐만 아니라 초중고학생, 대학생 그리고 뭐 교사, 공무원, 직장인, 소비자,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이런 AI 윤리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도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AI 윤리 부서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AI 윤리 부서를 통해서 네. 제품을 기획, 개발,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AI 윤리 프로세스를 좀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AI 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아닌 AI 스타트업들은 사실 그 비용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이러한 AI 윤리들을 지키려는 노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소규모 AI 기업들에게는 AI 윤리를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AI 윤리 바우처 제도 같은 걸 또 만들어가지고 네네. 네, 소규모 AI 기업들에게는 무료로 AI 검인증을 해준다든지 AI 윤리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협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저희 협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요, AI 검인증 사업과 AI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AI 교육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좀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 제도를 이제 추진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AI 검인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에 대한 검인증, AI 윤리에 대한 검인증, 그리고 관련된 컨설팅 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AI 윤리는 사실 인간의 윤리거든요. 네. 그래서 AI를 인간이 올바르게 개발하고 만들고 또 악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갖고 AI 기술과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인간과 인류를 위한 그런 좋은 인공지능이 많이 더 개발되고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이 삶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좀 편리한 기술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올바른 길을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국제인공지능 앤 윤리협회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